안녕하세요. 조카바보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세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옛날 아테네에 엄격한 법률이 있었는데 딸이 자기 아버지가 선택해준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그 딸을 사형시켜도 좋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법률에 따라 자기 딸을 처형하는 그런 아버지는 없었다. 그런데 에게우스라는 한 노인이 자기 딸 헤르미아에게 그 마을의 명문집 아들인 데메트리우스와 결혼하라고 했다. 하지만 헤르미아는 라이산더라는 다른 청년을 깊이 사랑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해 결국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아테네 왕에게까지 보고되었다. 헤르미아는 자기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유는 데메트리우스가 헬레나와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테네 왕은 동정심이 꽤 많았지만 법률을 바꿀 힘은 없었기에 헤르미아에게 나흘간의 여유를 주었다. 그 뒤에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헤르미아는 풀려나자마자 곧장 사랑하는 라이산더에게 달려가 자신에게 닥친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한참 동안 궁리한 끝에 자기의 친척 한 사람이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냈고 그곳이라면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을 테니 오늘 밤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함께 그곳에 가서 결혼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마을에서 2-3km 떨어진 그 조용한 숲속에서 만나기로 하지. 헤르미아는 그렇게 약속한 뒤에 그 비밀을 친구인 헬레나에게만 털어놨다. 그러자 헬레나는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은근히 헤르미아를 좋아하는 데메트리우스에게 달려가 그 비밀을 속삭였다. 왜냐면 데메트리우스는 반드시 헤르미아를 쫓아갈 것이 틀림없으니 자기도 살며시 한번 따라가 보려 했기 때문이다. 헤르미아와 라이산더가 만나기로 한 숲은 마침 요정들이 살기에 쾌적한 곳이었다. 거기서는 오베론이라는 요정의 왕과 티타니아라는 요정의 여왕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이 요정의 왕과 여왕이 한창 싸우고 있었다. 왜냐면 여왕이 유괴해 와서 소중히 키우던 남자아이를 왕이 키우겠다고 했는데 여왕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 숲속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 밤, 요정 여왕이 자기 하인을 데리고 산책하다 공교롭게 원수를 외나무 달에서 만나듯 우연히 요정 왕과 마주쳤다. 달밤에 우연히 만났군. 이 욕심쟁이 여왕 같으니라고. 하고 요정 왕이 말하자 뭐라고? 당신이야말로 심술덩어리지. 정말 상대하지 못할 만큼 지독한 왕이야. 하고 여왕도 대꾸했다. 성질이 괴팍한 할망구야. 그래도 내가 한 수 위야. 잔소리 말고 그 아이 나와서 내놔. 뭐야? 당신 왕국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난 절대로 줄 수 없어. 좋아. 어디 한번 멋대로 해보시지. 날이 밝기 전에 복수를 해줄 테다. 요정 왕은 잔뜩 화를 내며 자기의 부하 요정 푸크를 불렀다. 푸크는 마을에 내려가서 요술로 온갖 심술을 부리는 요정이었다. 족제비같이 날쌘 몸으로 식탁의 음식 속에 들어가 음식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거나 혹은 아기에게 젖주는 엄마의 젖을 모두 없애 젖이 안 나오기도 하며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으면 술잔의 술을 잉크로 바꿔 골탕 먹이는 것이었다. 할머니 혼자서 술을 마시면 입술에 술잔을 부딪히게 해서 주름진 할머니의 턱과 목으로 술이 줄줄 흘러내리게 했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땐 그 반대로 만들어버려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 모든 소동이 푸크의 심술궂은 장난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것 봐, 푸크.
요정왕은 말했다. 사랑풀이라는 꽃을 꺾어 오거라. 그 자주색 꽃잎을 짜서 잠자는 사람 눈꺼풀에 바르면 눈 뜬 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뭐든지, 예를 들면 사자, 호랑이, 곰, 원숭이, 그 무엇이든 간에 사랑하게 되지. 그러니까 요정 여왕이 자는 사이에 그 즙을 발라보는 거야. 그리곤 내가 다른 주문을 외면 그 꼬마아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지. 못된 장난만 골라 하는 푸크는 그 생각에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그 꽃을 거꾸로 폴싹폴싹 날아갔다. 요정왕이 푸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데메트리우스와 헬레나가 숲속에 왔다. 데메트리우스는 왜 따라오냐면서 헬레나를 꾸짖었으나 그녀는 예전에 자기를 죽도록 쫓아다니던 그를 원망했다. 그러나 데메트리우스는 못 들은 척하며 서둘러 달려갔고 그녀는 계속 그를 따라갔다. 요정왕은 이것을 엿듣고 헬레나가 불쌍하게 생각됐다. 그래서 푸크가 그 꽃을 꺾어오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푸크. 저기에 변심한 애인을 사랑하는 불쌍한 여인이 있다. 만일에 남자가 그 여인 가까이에서 자는 걸 보거든 이 꽃즙을 눈꺼풀에 발라놓아라. 그렇게 하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그 여인이 아니겠느냐? 그 젊은 여인은 아튼의 붕옷을 입고 있으니 빨리 가보거라. 푸크는 염려 마세요. 제가 감쪽같이 해놓고 오겠습니다. 하며 또 폴싹폴싹 날아갔다. 요정왕은 여왕이 사는 해변가에 가서 여왕이 잠잘 준비를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 예쁘장한 집은 참 잘 만들어져 있었다. 지붕은 인동덩굴로 단정했고 집안에는 사양 냄새가 가득했으며 방 안의 이불은 오색을 아로새긴 뱀 가죽이었다. 가만히 보니 요정 여왕은 여러 가지 할 일을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누구라도 바퀴벌레를 보면 손살같이 달려가 죽여야 한다. 그리고 어린 요정들의 옷을 만들어주고 싶으니 너는 박쥐 날개를 가져오너라. 또 시끄러운 부엉이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야 하고 그 밖에도 내가 자는 걸 방해하면 안 돼. 자, 지금부터 내가 편히 잘 수 있도록 자장가를 불러보렴. 요정들은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자장가를 불러 여왕이 잠들자 요정들은 각자 맡겨진 일들을 하기 위해 모두 나갔다. 요정왕은 살짝 요정 여왕 곁으로 다가가 아무나 사랑하게 되는 자주색 꽃즙을 바르며 말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한편 헤르미아는 그날 밤 사랑하는 라이산더와 함께 길을 떠났다. 숲속을 채 빠져나가지도 못했는데 헤르미아가 기진맥진해버려 라이산더는 잔디가 푸릇푸릇하게 돋아난 둑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 라이산더는 헤르미아와 조금 떨어진 곳에 누울 자리를 정하여 두 사람 모두 금방 잠들어 버렸다. 그때 심술궂은 요정 푸크가 촐싹대며 와 아테네 풍의 옷을 입은 남녀가 자는 것을 보고는 즉시 남자의 눈꺼풀에 사랑의 약인 자주색 꽃즙을 발랐다. 마침 헬레나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때 라이산더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헬레나였다. 그러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그 약 때문에 라이산더는 헬레나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당신은 헤르미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군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어요. 헬레나는 자신이 조롱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정말 난 모든 사람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야. 데메트리우스에게 버림받은 것만도 푼한데 또 이런 식으로 놀림당하다니. 라이산더,
당신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헬레나는 이렇게 말하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라이산더는 잠자고 있는 헤르미아도 까맣게 잊고 무작정 쫓아갔다. 헤르미아는 깨어나 불안한 마음으로 라이산더를 찾아 숲속을 헤맸다. 한편 요정왕은 데메트리우스가 라이산더와 헤르미아를 못 찾고 깊이 잠든 모습을 발견했다. 요정왕은 요정 푸크가 착각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데메트리우스를 보고서 그의 눈꺼풀에 자주색 꽃즙을 발라주었다. 데메트리우스는 눈을 떴을 때 헬레나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기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다정스레 말을 걸었다. 결국 헬레나는 데메트리우스와 라이산더 양쪽에게 구애를 받았고 모두가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했다. 헤르미아도 헬레나 못지않게 놀랐다. 지금까지 자기만을 사랑하던 라이산더와 데메트리우스가 어째서 헬레나만을 쫓아다녔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던 네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한바탕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말다툼을 벌인 뒤 데메트리우스와 라이산더는 헬레나를 서로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숲속에서 결투를 벌였다. 두 여인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모두 다 가버리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요정 왕은 푸크에게 말했다. 푸크, 네가 큰 실수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장난친 거야. 어느 쪽이냐?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주인님께서 아테네 풍의 옷을 입은 남자를 찾아내 꽃즙을 발라주라고 하셨죠? 이 싸움은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싸움이 재밌게 되어가는군요. 너도 보고 들은 대로 저 남자들은 결투할 텐세야.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짙은 안개를 불러와 서로 싸우고 있는 연인들이 제각기 흩어지도록 해라. 그렇게 한참 동안 빙빙 돌려놓으면 모두 지쳐서 잠들어 버리겠지. 그때 특수 꽃즙을 라이산더의 눈꺼풀에 바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전과 같이 다시 헤르미아를 사랑하게 되겠지. 그럼 아름다운 저 여인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모두 괴로운 꿈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푹, 난 요정 여왕이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가 보러 가야겠구나. 요정 여왕은 아직도 쿨쿨 자고 있었다. 요정 왕은 길가에서 자고 있는 광대를 보자 이놈을 여왕의 애인으로 만들어줘야겠군 하며 광대에게 당나귀 탈을 씌웠다. 광대는 눈을 뜬 뒤 아무것도 모르고 요정 여왕이 자는 곳으로 갔다. 그때 요정 여왕이 눈을 뜨자 그 약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여왕은 당나귀 머리를 한 광대를 보고 마음이 설레어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어머, 임금님같이 훌륭하시고 영리하신 분이시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님. 다만 제게 이 숲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숲에서 나가버린다니 당치도 않은 말씀을. 나는 이 숲의 요정 여왕이에요.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하인 요정도 부리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땅콩깍지와 뭉게구름, 나방, 멧돼지라고 불리는 네 요정들을 불러냈다. 이 점잖은 신사를 모셔라. 맛있는 포도와 살구를 대접하고 어서 벌집에서 꿀을 따와 이분께 드려라. 여왕은 이렇게 명령하면서 광대에게 말했다. 당신의 그 얼굴에 매끈매끈하고 곱게 도단한 털을 어루만지게 해주세요. 귀여운 당나귀님. 당나귀 탈을 쓴 광대는 여왕에게 귀여움 받는 건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지만 4명의 하인이 생겼기 때문에 우쭐대며 명령했다. 이봐 땅콩깍지, 내 머리 좀 긁어. 뭉게구름, 저 벌집에 가서 꿀을 따와. 멧돼지,
너도 내 머리를 긁어다오. 얼굴에 털이 더부룩하게 난 것 같네. 또 잠이 오니까 가만히 살살 긁어줘야 된다. 여왕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광대를 안아 살며시 재웠다. 그때 요정왕이 여왕 앞으로 가서 당나귀 탈을 쓴 광대에게 너무 열중한 것을 꾸짖으며 훔쳐온 그 남자아이를 달라고 했다. 여왕은 새로운 그 광대에게 너무나 열중한 자기 모습을 들키자 부끄러워 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왕은 벼르던 그 남자아이를 얻자 여왕이 가련하게 여겨져 다른 특수한 꽃가루를 그녀의 눈에 조금 발라주었다. 그러자 요정 여왕은 순식간에 제정신으로 돌아와 광대에게 몰두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과 여왕은 사이좋게 화해했다. 왕은 여왕에게 아테네풍의 옷을 입은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싸움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고 함께 살펴보러 갔다. 푸크가 모두를 한 장소에 모아 풀밭 여기저기에 재워 놓았다. 그리고 푸크는 새로운 약을 라이산더의 눈에 발라 이전에 작용했던 약을 제거해 버렸다. 헤르미아가 먼저 눈을 떴고 라이산더도 눈을 떠서 헤르미아를 보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며 엉터리 꿈을 꾼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헬레나와 데메트리우스도 깨어났다. 푹 자고 일어나 침착해진 헬레나는 데메트리우스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대단히 기뻐했다. 어젯밤 그렇게 언성을 높여가며 말다툼을 벌였던 연인들은 화해를 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고 당장 부딪힌 헤르미아의 결혼 문제에 대해 지혜와 마음을 모아 의논했다. 결국 데미트리우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런 사실을 모두 얘기하여 사형을 취소하도록 간청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그때 그곳으로 헤르미아의 아버지 에게우스가 도망친 딸을 쫓아왔다. 에게우스는 데메트리우스가 이제 헤르미아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딸과 라이산더의 결혼을 허락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나흘 뒤 헤르미아를 사형시키기로 한 날에 식을 올리기로 했고 또 같은 날에 헬레나와 데메트리우스도 함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요정 왕과 여왕은 함께 노력한 보람을 느끼며 대단히 기뻐했다. 그리고 이 요정 왕국을 내 여인들에게 주어 결혼을 축하하자고 의논했다. 이렇게 기묘한 요정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모든 얘기가 단지 한여름밤의 꿈일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조카바보였습니다.